네,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내일까지 좀 기대해 보기에는 그래도 좀 탄력은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점, 또 이 부분 또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요, 좀 공통점을 묶어서 이렇게 뽑아보기보다는 좀 각각 특징별로 또 개별 재료에 따라서 역시 눈에 띄는 종목들, 선수들 골라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 또 어떤 선수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메리츠증권증권 이희건 대리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리님 오늘 좀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라인업을 쭉 봤을 때 일단 이 친구들이 굉장히 연속성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네. 그런 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경기에서 다들 풀스윙을 하기보다는 다들 네. 이제 번트 위주로 짧게 가져다 보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막판에 그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쇼크인데요. 네, 모르겠어요. 예, 2시 40분에 나왔더라고요, 연합에서. 네. 근데 이제 블룸버그는 좀 늦게 타전한 것 같은데요. 일단 스펙코어하고 빅텍 이런 거는 종가에 엄청 끌어올려놨네요. 내일 어떻게 네. 선물 쪽에서 좀 반영이 될지는 봐야 되겠는데, 연구원들이 또 분명히 똑같은 말 하겠죠. 북한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네. 다 일시적일 거다 그러는데 내일 선물 쪽 아침에 어떻게 나올지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장은 그 거래대금 상위권에 올라 있는 종목들이 보면 몇몇이 EID, 뉴프라이드 이런 작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어서 아직은 좀 개별적인 재료 갖고 있는 쪽도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삼성물산이 또 이제 오랜만에 좀 등치값을 좀 해뒀던 것 같은데요. 바닥권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좀 이렇게 외국인이 좀 들어올 만한데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이렇게 불거지면 이것도 좀 내일 시장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수들 라인업은 어떻게 구성이 됐을지 1번부터 9번까지 타자들 살펴보죠. 네, 오늘 경기 1번 타자는 SH홀딩스가 자리했습니다. 2번 타자는 EID고요. 3번 타자는 시젠, 4번 타자로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다음 5번 타자는 오늘 삼성물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6번 타자로는 코라오홀딩스, 7번 타자 현대위아, 8번 타자 한화, 그리고 9번 타자로는 컴투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라인업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대리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을 보시면 EID 같은 경우 제외하고는 전일 시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종목들이 한 종목도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개별적인 재료로 해서 양봉을 만들었지만 이 양봉도 아마 보유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성에 차지 않는 양봉일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내일까지 연속성을 가져가기 조금 힘든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냐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만 좀 경기력이 반짝 좋았던 그렇죠. 종목들인 거네요. 자, 허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연속성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세가. 그날 짧게 좀 하는 분위기들이 많은 것 같고요. 종목은 바이오 쪽도 오늘 좀 몇 개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은 이따 좀 더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엔 좀 낮게 나왔다가 좀 세게 붙여놨기 때문에 오늘 사실 삼성물산 아니었으면 또 시장이 이렇게 또 못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가져봤습니다. 네. 예. 그럼 종목별로 또 선수별로 좀 더 관심 선수 자세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선수 좀 어떤 선수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저평가 분석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기존에부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오늘 그 리포트의 목표 가격이 12만 원이었거든요. 12만 원. 지금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고 분석했는데 그 이유가 먼저 이 친구들의 가장 그 핵심 제품이 리주난 힐러 그리고 리주비넥스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리주난 힐러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재생 연어 추출물에서부터 피부 재생을 돕는 그러한 그 물질이고요. 리주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상이나 이렇게 이제 신체가 일부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그 제품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상당히
이제부터 관심이 많았던 웨이톡스 같은 경우도 뭐 필러나 이런 그 보톡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필러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은 힐러가 지금 계속해서 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제품 가격이 많다 보니 제품 가격이 높다 보니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는데 충분히 이 부분이 속도가 뭐 늦춰지더라도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한 78,700원 선에서 좀 마감이 됐네요. 앞서 그 제시됐던 목표 주가가 11만 원이라고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저평가주 종목으로 오늘 장 관심 선수로 또 첫 번째 체크를 해봤습니다. 참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관심 선수 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도 약간 컨셉은 비슷한데요. 삼성물산입니다. 이쪽은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는 그 기대감이죠. 기대감. 아직 뭐 실질적으로 실적이 막 나오고 하는 쪽은 아닌데 기대감이고 시총이 이제 30조 넘어가게 되면서 4등까지 이제 바짝 올라왔는데 뭐 금방 하이닉스도 따라잡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상당히 세게 위쪽에 있는 업체들을 좀 이렇게 위협할 정도로 와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는 다들 아실 건데 저도 주변에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보면 주식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이제 제일모직하고 합치고 나서 다음 단계는 이제 무조건 전자야 이런 이야기들이 막 다 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거는 같은데요. 이제 선택지는 쪼개서 진짜 지주사랑 쪼개가지고 지주사랑 합치고 나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쭉 가면서 갖고 있는 지분 팔아가지고 증여 그러니까 상속 받는 걸로 해서 세금 내고 그냥 그대로 지금 구조 갈 건지는 여러 가지 선택지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주사로 전자를 쪼개고 나서 합병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재료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은 사실 이게 2020년까지 그 60조 하고 뭐 순이익을 4조 한다고 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해마다 어떻게 저 등치 큰 회사가 10%씩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트로 자기네들 말대로 한 4조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싸 보이는 주식으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좀 밸류는 부담스럽다는 쪽에 견해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수급 부분은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이 별로 물량을 못 잡고 있고 또 전체로 봐서는 그게 이제 뭐 공격적으로 하는 쪽이든 아니면 그냥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하는 펀드든 간에 일정 부분은 좀 담아야 되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물량의 퇴장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돌아다니는 물량이 별로 없어요, 이 회사가.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세게 팔지만 않으면 밑으로 세게 내려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암묵적으로 기관이든 개인이든 동의만 된다고 그러면 주가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 빼고 많이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은 그런 희한한 주식이 된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워낙 또 특징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리님도 좀 여쭤볼게요. 저도 그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동의하고요. 사실 삼성물산이 합병하기 이전에 뭐 신문 매체라든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그 합병 이후에 긍정적인 시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출했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공약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에 관련된 신성장 사업이라든가 기존에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 이런 시너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로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 그 저희가 이러이러한 공약에 의해서 투표를 해줘서 당선은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당선되기 전에 내세웠던 공약을 하나 둘 실천하는지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실제로 좀 시장에서 실현이 되는지 이 부분 계속 좀 체크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다음 관심 종목은 또 어느 선수 알아볼까요? 시젠인데요. 사실 제가 시젠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사실 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에서 큰 수익률을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률을 준 반면에 하반기 들어서는 정말 단기간에 큰 아픔을 준 종목이거든요. 사실 CGN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진단 업체죠. 체외진단 분자진단 업체인데 지금 빠르게 제약바이오 시장이 성장해 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 궁극적으로 병이 걸려서 이거를 치료하기 이전에 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거거든요. 일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성장률보다 이 부분이 더 뛰어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그 체외 진단 같은 경우에는 뭐 단백질법이라든가 그 분석 기술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자 진단 기술이 가장 성장률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을 포함 안 하는 성장률인데요. 향후에 중국까지 이런 분자 진단 기술까지 들어서 이용한다라면 성장률이 더 높아질 부분인데요. 사실 시제는 이 분자 진단에 있어서 정말 글로벌에서 가장 독보적인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상반기에 키아젠과의 제품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45,000원대 주가가 단기간에 7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그 벡톤 디킨스 BD 같은 경우에는 키아젠보다 약간은 이제 회사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거의 그 분자 진단 업체에서는 순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브랜드 그러니까, 파워가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장 초반에는 10%, 11%까지 상승하다가 3%까지 이렇게 밀리는 좀 모습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뭐 시장 대비해서 아쉬운 모습 그런 보이고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저희가 시제는 어떤 부분에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친구들이 그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을 공급하는 게 지금 재작년에 베크만 풀도 그리고 올해 키아젠 BD까지 제품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분자 진단 1위 업체인 로슈까지 계속해서 이 친구들의 제품이 나간다면 이 분자 진단 업계에서 기술 표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죠. 이 친구들 제품 쓸 수 있는. 그게 지금 시젠의 청종윤 대표가 지향하는 바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시젠에 대해서 좀 더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을까요? 일단 저도 아침에 재료 보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거래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쪽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하이닉스 그러면 뭐 마이크론이 어쨌다 하더라 그러면 좀 이렇게 명쾌하게 좀 그러니까 감이 잡히잖아요. 근데 이런 업체들은 저희가 사실 글로벌 제약사들이라든지 이런 그 라인들에 대한 지식이 선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정보력 부분에서 좀 딸렸다. 이게 좀 약간 오늘 좀 후회가 되고요. 만약에 제가 트레이딩을 직접 했었다고 그러면. 근데 어쨌든 뭐 거래선으로 봐서는 뭐 미국에서는 특정 부분에서는 1위 업체이고 글로벌하게도 6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섹터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예전처럼 호재가 안 먹힌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뭐 한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주 급등하는 시세 그림이 장중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약간 옛날 패션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그리고 밸류가 아직은 좀 뭐 그냥 현재로서만 봤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산 만들고 빠져는 있는데 그래도 좀 부담을 느끼는 쪽들이 아직은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3명의 관심 선수 포함해서 9명의 좀 오늘장 라인업 좀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라인업 선수 중에서 또 MVP 선수를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를 MVP로 또 선정을 해볼까요? 네, 오늘의 기관 수급이 돋보였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꼽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아까 또 앞서서 대리님께서 좀 평소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또 하셨어요. 이 종목 좀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좀 더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이 친구들의 12만 원 목표 가격을 퍼로 환산했을 때는 한 타겟 퍼가 60배, 65배 정도 되거든요. 향후의 실적 대비해서. 근데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실적이 나고 있는 바이오주 플러스 그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퍼를 사실은 이게 정확하지 않는 게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거를 이익 가치로 산출할 수 있는 아직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약 파이프라인이 과연 매출로 연결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친구들이 뭐 무릎 연골이라든가 그 다양한 쪽으로 신약 파이프라인 지금 직접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매출 또한 뭐 45% 증가, 순이익 또한 64% 작년 대비 증가하고 2016년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장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씩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 부분 좀 허 의원님도 좀 짚어주시죠.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까랑 비슷한데요. 이쪽은 다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그 고점에서 한 50%, 많게는 50% 그러니까 하락했고 또 작게는 한 30%, 40% 대부분 조정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수평 라인으로 봤을 때는 한미 사이언스나 한미약품처럼 어떻게 보면 또 라인으로 그어봤을 때 거의 안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차트들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단기간에 급락하게 되면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고점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역시나 개인적으로도 이 종목도 그렇고 아까 그 시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하락은 해 있는데 약간은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 쪽들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상대편에는 또 고점에서 많이 못 샀던 분들이 이렇게 밀릴 때 한번 들어가 보려고 재지짐 하려고 하는 대기 자금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방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모양새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50% 급락 나가거나 한 30~40% 깨졌던 흐름이 반등 나온다고 그러면 단기간에 뭐 한 몇십 프로까지는 금방 또 반등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있는 종목들이 네.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라인업 선수들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속성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좀 오늘 하루 좀 경기력이 좋았던 그런 선수들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내일도 이렇게 좀 개별 선수들에게 의지하는 장이 될 것인지 내일장 관전 포인트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최근에 지금 장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보는 부분이 원달러 환율과 이제 중국 지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 지수보다는 제가 원달러 환율을 더 신경 써서 보고 있어요. 사실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평시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위기일 때, 위기 국면일 때 가장 직접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과거에 그 리먼 브러더스 파산 같은 경우나 앞서서 2011년에 미국 신용등급 하락 같은 경우에도 달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위기가 아닐 거라는 중론이 많지만 만약에 여기서 정말 그 원달러 환율을 1200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뭐 하루에 50원씩 70원씩 움직인다.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식을 다 팔아야 될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서서 뭐 2007년도, 2008년도 때 다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때 뭐 전 종목이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뭐 가는, 뭐 물론 그런 위기가 안 올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설마 하나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걸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1200원 선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 부분에서 일단락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거는 뭐 사실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네. 굉장히 저금리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그 과거의 IMF라든가 아니면 2007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 같은 큰 국제적 위기는 사실 시장에 어느 정도 금리가 많을 때, 금리가 높을 때, 그럴 때 위기가 왔었거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많이 풀어봤는데 여기서 또 위기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교과서에 나오는 유동성 함정이거든요. 이 유동성 함정이 돼버린다라면 사실상 지금에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서 그 리스크로 번진다, 시스템 리스크로 번진다. 그러면 사실 자본주의의 붕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보고 있고 혹시 하나 그때 상황을 대비해서 환율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깨지면은 지금이라도 뭐 저는 30% 40% 손실난 것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좀 끝으로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는 좀 어떤 선수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또 체크를 해볼게요.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어떤 선수들로 뽑아주셨나요? 네, 메디톡스, INC 그리고 삼성증권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먼저 메디톡스부터 살펴볼게요. 내일 좀 경기력 어떨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나요? 네, 오늘 그 뭐 21선 돌파를 시도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21선 돌파 못하고 조금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실적을 추적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친구들의 필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를 필러계의 허니버터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의사들이 주문을 넣으면 그러니까 100개 주문을 넣으면 100개를 다 못 받아요. 100개 주문을 넣으면 50개 정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반영구 필러까지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시장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다시 그 실적 성장세로 돌아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I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직접 판교에 탐방을 갔다 왔었어요. 제가 두 번 갔다 왔었는데 지금 그 사물 인터넷 확대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와이파이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와이파이 칩 모듈 거기에 소프트웨어까지. 그러니까 향후에 사물 인터넷이
우리 실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확대된다라면 충분히 이 INC도 여기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좀 멀리 볼 수 있는 선수가 그렇죠.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삼성증권 뽑아주셨는데 오늘 증권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좋기도 했거든요. 삼성증권 좀 어디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앞서서 제가 내일 관전 포인트에서 다소 그 위기에 대해서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저는 그 17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면 여기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 축소 단계로 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수가 반등한다면 가장 빨리 반등해줄 그 섹터가 증권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주식인 삼성증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허 의원님 내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왜 자꾸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죠? 자, 종목은 제가 뭐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어서 없는데 일단 아까 제가 그 관심 선수로 뽑았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글쎄, 내일 당장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주식이 약간 좀 재미있는 주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관심사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선물 옵션 쪽을 좀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아침에 내일 이게 오늘 나왔던 그 영변 핵시설 재가동 이거를 좀 어떻게 시장이 볼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본인 종목만 매매하다가 이제 장이 끝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부분 봤을 때는 이게 오늘 온전히 다 반영됐는지 2시 40분 이후로 아니면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면 내일 어떻게 나올 중국이 아마 좀 밀리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예전에 우리 한미연합 훈련할 때 중국도 같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뭐 잠수함 사라지고 막 50초 어디로 행방 모연해지고 했을 때 약간은 중국 시황도 영향을 받았겠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좀 나오는지를 보시고 종목 초이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로 제시된 세 종목은 메디톡스, INC, 삼성증권이었는데요. 또 내일장 어떻게 또 흐름이 전개될지 선수들의 경기력 지켜봐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또 응원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내일 좋은 성적 내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집중 골든타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